뭐든 깜빡깜빡 한다고요? 뭘 해도 다 까먹고 나 돌머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렇게 되고 말거든요. 빠르면 40대 50대만 돼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금물입니다. 극복을 해야죠. 방법을 알면요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50대라고 하면요 적어도 35년은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텐데요. 뭐든 까먹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하죠. 오늘은 제가요 스마트폰 그리고 월간 다이어리 그리고 노트북을 체계적으로 복합 이용해서 이 깜빡깜빡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희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기억과 관련된 기억력 깜빡깜빡하지 않는 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일상의 느낌을 세 가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느낌적인 차원에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멍한 일상이에요. 이거는 삶에 조금 게으른 태도를 가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멍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네. 이거는 이제 게으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멍하면서 이렇게 되면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금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막 힘을 줘서 노력하는 일상 이에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죠. 성공에 집착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현상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지속하는 일상. 이게 이제 제가 권하는 일상의 느낌입니다만 사실 두 번째 막 노력하는 일상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되게 불행하고 노력은 엄청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또 허망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세 번째 힘을 빼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워 그런데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속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성장에 기뻐하면서 삶을 제가 이제 이런 걸 존재적이라고 표현하죠.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 나오는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서의 삶이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가치를 추구하고 또 실력을 키워가고 그 안에서 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요 도구를 잘 활용해야 가능한 겁니다. 도구를 잘 활용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전략적이면서도 지적인 일상이 가능하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도구의 핵심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월간 다이어리 그리고 노트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믹스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아주 유능하고 또 아주 지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은요 그 성격이 여러분들 금방 느낌이 오죠. 항상 휴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능은 알람 기능이에요.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것을 스마트폰이 당연히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월간 다이어리인데요. 이게 이제 연간 다이어리는 어렵습니다. 월간 다이어리 정도에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총량이 많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월간 다이어리는 자주 펴서 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손글씨를 쓴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손글씨를 쓰면 쓰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쓰게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행위를 자주 하게 되고 또 손글씨를 쓰면 뇌 각인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성격이 월간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트북은 또 다른 성격이 있어요. 노트북은 저는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이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글을 쓸 때는 노트북을 주로 이용합니다. 노트북은 휴대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와 핸드폰과 함께 노트북을 자주 쓰시면 종합의 능력, 제가 에디톨로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우리가 뭐 도서카드를 쓴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것을 만들 때는 노트북이 아주 유용하다는 것이죠. 요 세 가지를 잘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능하고 아주 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보조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약속이나 공식 일정을 스마트폰에 의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달력 있죠. 또는 일정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거기에 알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진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뭐 해당 일정을 수행하기 5분 전으로 해놔도 되고 30분 전으로 해놔도 되고 1시간 전으로 해놓으셔도 되죠. 그래서 약속이나 공식 일정은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에 의해서 그것을 척척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깜빡깜빡한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없애버리면 우리는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상을 잘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약 먹는 거 있죠. 또 취침 시간 이런 것도요. 스마트폰의 알람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습관을 지켜낼 수 있어요. 기상 시간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당연히 이용해야죠. 요것만 시계 어플에서 소리를 엄청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어플을 사용하셔서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권합니다. 이 알람은 생각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지속이 잘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는 왜 자꾸 잊어버리지, 나는 왜 자꾸 깜빡깜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스마트폰의 알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권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월간 다이어리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부분 엄청 자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간 다이어리를 쓰면 매일매일 플래닝을 쓰실 수 있어요. 이 플래닝 할 때 주의할 점은 플래닝은 좋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지정하는 것이지 시간 쓰고 할 일 쓰고 시간 쓰고 할 일 쓰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저는 그래서 오전에 2개, 오후에 1개, 저녁에 2개 정도로 크게 자기가 할 일을 적어 놓으시는 게 이제 이게 플래닝의 핵심이고, 오히려 플래닝을 할 때는 그 행위를 할 때 핵심 성공 요인이 뭐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것이 플래닝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요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미리 구상을 조금 써보는 그런 기능으로 월간 다이어리를 쓰시면 너무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상기하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플래닝한 과제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발생해요. 노하우 지식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화를 했어. 그러면 대화 안에 지식이 존재하고요. 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었으면 당연히 그것이 지식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행위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다이어리를 펴서 계속 일기록, 대화기록, 지식기록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는 것이죠. 이 메모를 하면 결국은 우리 뇌에 팍 하고 각인이 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간 다이어리를 씀으로써 전략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속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돌머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깜빡깜빡하는 상태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쉽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 도구에 해당하는 월간 다이어리 꼭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로서 장착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가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은 노트북을 이용하면 우리는 브라이트해져, 우리는 아주 명석해져, 이렇게 생각을 아예 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집에서 데스크탑을 쓰시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노트북을 권해요. 항상 휴대하면서 어디서든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노트북, 그러니까 컴퓨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냐면 복잡한 구상 같은 거요. 또는 보고서 또는 글쓰기 이런 거 할 때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다 우리가 상상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가 필요하고 그건 이제 월간 다이어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잘 체계화된 보고서나 글쓰기의 결과로 만들려고 할 때 이때 노트북이 아주 유용해요. 왜냐하면 아래 한글만 쓴다고 하더라도요.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을 쭉 해놓고 순서를 조금 바꾼다든지 그 사이에 자신의 생각을 더 덧대서 넣는다든지 이게 컴퓨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종합을 한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생각을 종합하고 조금 변형하고 다시 또 종합하고 하는 것이 노트북을 이용하면 엄청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독서 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얘들을 쭉 나열해 놓고 걔를 입력해서 그것을 재편집하는 이게 이제 에디톨로지로서의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두 번째로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억을 아주 좋게 만드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책들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게 리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은 엑셀에 넣어 놓으시는데 그냥 넣어 놓으시면 기억이 안 나고요. 엑셀에 내가 읽은 책을 종류별로 세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습관과 관련된 책, 뇌과학과 관련된 책, 뭐 제가 전공하는 기록이나 공부법과 관련된 책 이렇게 엑셀 하단에 있는 탭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놓고 책의 종류별로 입력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습관과 관련해서 맞아 내가 5권 읽었지. 첫 번째 책은 이거고 두 번째 책은 이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은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기억을 촉진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을 한다면 나는 볼머리인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깜빡깜빡해. 이런 거 없어지죠.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패턴화한다, 습관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 월간 다이어리 그리고 노트북 이런 것을 하나의 틀로서 작용하도록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자유롭고 리듬감 있는 일상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틀이 작용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노력해서 기억력을 키워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유용한 도구를 잘 짜여진 틀, 잘 짜여진 패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기억도 잘하고 또 나의 창의를 충분히 발휘하고 또 나의 지식을 더 잘 쌓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로울 거야. 그러면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리듬감 있는 그런 일상이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의 제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그러면서도 유능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